민주당이 문재인 지우기에 나선 것 아니냐,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문재인 지우기에 나섰다. 뭔가 실체가 있겠죠? 그래픽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자, 더불어민주당 강령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.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쭉쭉쭉쭉 나오면서 안정적인 소득 주도 성장, 우리가 소위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, 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경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저 소주성을 저 말을 없애고 포용성장이라는 말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. 문재인 지우기 아니냐? 이런 거고요. 또 나옵니다. 보시죠. 또 있어요. 자, 실수요자 중심의 1가구 1주택. 저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주거 원칙이었습니다. 1가구 1주택. 그런데 저것도 뭐 실거주, 실소유자 중심으로 변경. 글쎄요, 우리 김수인 평론가께요. 네.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구권력이니까 문재인 지우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저 모습은 당연한 걸까요? 아니면 친문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왜 지금 문재인 지우기에 나서냐? 이거 설득력이 떨어진다. 이 말이 맞는 겁니까? 어떻습니까? 저는 소득주도 성장 삭제가 문재인 지우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. 아하. 왜냐하면 사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은근슬쩍 사라진 단어였거든요.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문재인 정부가 과연 했느냐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. 최저임금 대폭 인상 말고는 뭐가 있었느냐 이런 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이거를 뭐 사실 문재인 정부도 이미 소득주도 성장을 중간에 버리고 말을 포용성장으로 바꾼 바가 있습니다. 예, 그렇다면 이제 이미 했던 일을 이제 굳이 명시적으로 또 한번 당해서 더 하는 차원에 더 불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. 그리고 네. 1가구 1주택 문제도 이게 좀 감당할 수 없는 목표였죠. 그리고 아하. 1가구 1주택이 이제 진보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다주택자가 또 있어줘야지 임대를 또 할 수도 그렇군요.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기 편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예, 그런 측면에서 저는 1가구 1주택 삭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숙한 부동산 정책으로 가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네. 판단을 하고요.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과연 한 적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좀 오히려 진보적인 관점에서 비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시군요. 김수민 예.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것도 왜 지금 삭제예요? 아, 왜 이것도 하필이면 지금이냐? 아, 이게 지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딱 지금 삭제하는 게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국민들이 뭐 경제 정책하면 떠오르는 게 소득 주도 성장이고 일가구 1주택에 대해서 계속 강조했던 걸 알 수 있는데 이걸 하필 아까 제가 당원 개정도 왜 지금이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이재명계가 아닌 친문계 의원들 중심으로 보면 결국 우리 탄압, 우리를 배제하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. 왜 도대체 지금 하는지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. 예. 자,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그 의원이자 지금 당대표 후보를 둘러싸고 이제 사법 리스크 논란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한 좀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왜 정치 논평을 많이 하는 저 김영준 명지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이재명 의원 당대표로 나섰다가 사법 리스크로 몰락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대타로 나올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다음 대선 출마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대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. 뭐 우리나라는 지금 연임이 안 될 뿐이지 뭐 법적으로 중임은 할 수 있으니까. 김영준 교수. 자, 문재인 친문 진영이 지금 사법 문제로 몰락하고 난 다음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. 이런 흥미로운 분석을 했습니다. 김수미 평론가 보시기에는 네. 글쎄요, 좀 너무 나아간 얘기일까요? 어떻습니까?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표 선수로 다시 등판을 하려면 네. 개헌을 해야 됩니다. 예, 그 대통령 임기에 대한 개헌이 됐든 네. 아니면 의원 내각제 개헌이 됐든 그게 아니면 뭐 물론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도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거나 이런 건 다 가능하지만은 예, 그 정도 수준에 끝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. 예, 좀 김영준 교수님 분석은 좀 약간 네, SF 소설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. SF 소설? 네, 사실 저는 문재인 전 네. 대통령이 본인이 좀 만약에 진짜 문 전 대통령이 정치 10단이었으면은 대통령 재임 중에 야당으로부터 개헌론을 충분히 이끌어낸 다음에 그걸 오히려 받아가지고 뭐 의원 내각제로 개헌을 한 다음에 좀 오랫동안 정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었다고 봤는데 네. 뭐 그 정도까지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예. 예, 근데 이건 있어요.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범지지층을 오롯이 대변할 수 있는가? 이 문제에서 이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 한동안 이재명 의원의 지지율이 못 미치는 상태로 계속
진행이 많이 됐었거든요. 아하. 그런 걸 봤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존재감은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크게 남는다.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김영준 교수가 서운하겠어요. 우리 김수희 평론가가 SF 소설이라고 해서.